지금거 신전화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던 선공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사원과 희주가 브리핑을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르기 전 함께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정말 달달한데요. 사원은 희주가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자 그의 긴장을 풀어주려 찾아온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희주는 괜찮다며 잘할 수 있다고 그를 안심시키죠. 그리고 이 순간을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꿈꿔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사원 또한 자신도 나란히 함께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 기대된다고 말하죠. 구화에서 나란히 단상에 함께하는 모습 생각만 해도 정말 기대가 됩니다. 사실 희주는 수어 연습을 사원의 영상을 통해서 해왔는데요.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사실 희주는 오래전부터 사원바라기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연도에 관계없이 모든 영상을 다 외울 정도였죠. 수어 면접 당시 희주의 이 모습은 모두를 놀라게 만들었는데요. 사원의 영상을 틀면 자동으로 손이 먼저 움직이는 희주였죠. 사실 가장 놀란 건 사원이었는데요. 경력도 없는 희주가 완벽하게 수어를 구현해내는 것에 의문이 들었는데요. 심지어는 자신 목소리보다 희주의 손이 먼저 움직이기도 했죠. 그런데 사원에게 있어 희주의 답변은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는데요. 희주는 자신이 사원 영상에 미쳤었다라고 말합니다. 옆에 있던 강 과장은 실소를 금치 못했는데요. 하지만 사원에게 있어 희주의 이 미쳤었다라는 말은 정말 다르게 들리는 부분이죠. 희주는 사원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원 영상을 보면서 연구하고 분석하고 파헤쳤다고 말이죠. 이 말인즉슨 자신한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는 사원을 희주는 하루 종일 영상을 통해 만났던 것입니다. 정말 깊은 사랑이 없으면 절대 불가능한 일이죠. 9화에서부터는 사원과 희주가 진정한 부부로 탄생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사원은 희주 면접 자리에서 부부인화를 핑계로 자신의 마음을 희주에게 드러냈었죠. 자신이 노력한다면 두 사람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는데요. 사원은 자신 내면의 두 가지 감정과 싸워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사랑하는 희주와 이대로 현실에 안주하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바람이죠. 두 번째는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사원 정체성까지 모두 없애버린 탐욕으로 가득한 백시일가를 깨부수고 싶다는 처절한 복수심이죠. 아마도 9화에서는 사원이 희주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병원에서 퇴원한 사원이 희주를 안으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가 알던 백사원이 아니어도 상관없냐는 말이었습니다. 희주는 당신도 상관 안 했잖아 라는 말로 되돌려주죠. 두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가진 배경과 타이틀보다 그들 자체가 서로에게는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에게 있어 진정한 가족은 그들 자신뿐인데요. 희주에게 있어서 김연희는 희주야 어떻게 되든 말든 홍 회장의 비위만 맞춰 그 집에 붙어있는 것이 목적이었죠. 사원 또한 외형적으로는 남들이 모두 부러워하고 탐내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나 심규진과 백의용에게 있어 사원은 그저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9화에서부터 심규진과 백의용의 행보가 주목되는데요. 거기에 홍 회장의 행보도 주목되죠. 이미 8화에서 나왔듯 백의용과 홍 회장은 진짜 사원이 살아있다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듯 보였는데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단순히 추측에 불과했죠. 하지만 8화 엔딩에서 사원이 주한낚시를 찾았다 사고가 났다는 소식을 듣게 될 텐데요. 이것으로 심증이었던 것이 확신으로 변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현재 백의용의 대선이 코앞이라는 것이죠. 백장호는 손자인 진짜 사원을 너무나 예뻐했었는데요. 매주 말에 함께 시간을 보낼 정도로 끔찍히 아끼던 손자였죠. 그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손자가 자꾸 사람을 죽이고 상하게 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백장호에게 있어서 진짜 사원은 사랑하는 손자가 아니라 그냥 괴물에 불과했는데요. 교화가 어렵다고 판단한 백장호는 자신 가문에 먹칠할 수 있는 그를 직접 죽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피를 이어받은 백의용인데요. 그 또한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진짜 사원이 죽은 날을 슬퍼하며
와인을 마시고 있는 심규진이었는데요. 그날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는 백의용에게 모든 화사를 퍼부었죠. 그런데 백의용 입장에서는 그런 심규진 모습이 가식적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는 심규진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아들 사원이 죽던 날 당신과 내가 느낀 건 슬픔이 아니라 해방감이었다는 말이죠.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 진짜 사원이 방 안에 갇힌 채 울부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심규진은 마음속으로 진짜 사원에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건 너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이죠. 그들에게 있어서도 진짜 사원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존재였던 것입니다. 자식이기에 마음 한켠으로는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것이죠. 그런데 현 시점에서 죽은 줄 알았던 그가 다시 살아서 돌아온 것입니다. 특히나 의용 입장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대선을 코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사원이 협박범과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연이은 언론 노출로 인해 지지율 또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백의용은 어떻게든 이 사태를 수습해야 하는 것이죠. 게다가 홍 회장 또한 당장 수습하라고 그를 압박하고 나섰는데요. 홍 회장이 백의용과 사돈을 맺으며 킹메이커를 자처한 건 단 한 가지 이유이죠. 의용이 가진 권력을 나눠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기 직전인 상황이죠. 구하예고에서는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이나가 심규진을 향해 돌발 발언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나는 가족들이 함께한 배너를 보면서 심규진에게 이렇게 말을 해 그를 놀라게 만드는데요. 전에부터 생각해 오던 건데 백사원은 누구를 닮았냐는 것입니다. 사실 이나는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데요. 어쩌면 그가 이런 발언을 던진 것에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또한 진짜 사원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배후에는 심규진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8화에서 심규진은 기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사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며 메시지를 전달했는데요.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었죠. 사랑하는 아들 사원아, 엄마가 항상 너에게 했던 말이 있지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끝까지 너를 지켜줄 거라는 말로 마무리되었죠. 이는 자신 영상을 진짜 사원이 볼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그를 진정시키기 위한 멘트로 보이죠. 그러니 더 이상 급발진하지 말고 조용히 있으라는 말로 들립니다. 현재 사원 또한 심규진의 이 영상을 보았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누가 봐도 이 영상은 자신에게 보내는 영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사원은 심규진과 진짜 사원 그리고 자신 가까이의 공범까지 해서 세 사람이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욕망과 탐욕으로 가득한 의용 입장에서 현재 진짜 사원이 나타나는 건 최악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아마도 그는 심규진 몰래 사원에게 제안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와서 진짜 사원이 나타나는 건 우리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길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진짜 사원이 죽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 말을 들은 사원은 경악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한마디로 자식을 2번 죽이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원은 한때 주위에 온통 시끄럽고 탐욕스러운 자들로 인해 음식을 먹을 수 없었을 때가 있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그때의 상황이 또 재현되는 순간이죠. 백의용은 사원이 그동안 취합해온 진짜 사원에 대한 정보를 자신한테도 공유해달라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자신이 알아서 처리할 테니 넌 더 이상 전면에 나서지 말라고 말이죠. 이는 사원을 걱정해서라기보다는 자신의 대선 지지율이 사원으로 인해 점점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원 또한 그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간책을 쓰지 않을까 생각되죠. 심규진이 진짜 사원을 조정하는 배후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 사실을 절대 심규진한테는 공유하지 말라는 것이 사원이 정보를 주는 조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주가 사원에게 물었었는데요. 사원이 진행하고 있는 계획이 뭐냐고 말이죠. 사원은 때가 되면 말을 해주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희주가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한다는 걸 알게 된 사원은 지금이 그때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희주의 불안을 없애고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 계획을 알려주지 않을까 싶죠. 세상에서 홍희주의 백사원만 남긴 채 나머지 백사원은 사라질 거라고 말이죠. 디데이는 바로 백장호의 기념관 행사일이 될 거라고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계획까지도 말해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곳을 떠나 아르간 공화국으로 갈 거라고 말이죠. 자신이 그곳에서 군복무를 했었다고 말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한 인질협상 전문가로서 능력도 가지고 있으니 우리 둘이 사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곳에서 희주와 남들처럼 아주 평범하고 행복하게 남은 삶을 살고 싶다고 말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좋아요는 언제나 제게 큰 힘이 됩니다.